안녕하세요, 바이크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해서 사이클링에 대한 좀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그립그라운드 사이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육지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선수 생활을 17년 정도 했고요. 사이클 쪽에서 일을 한 지는 한 2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사이클과 함께 네, 제 인생의 반 이상을 네, 함께 했네요. 아직 뭐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네네. 컸을 때는 어떠셨어요? 근데 되게 이제 우여곡절이 좀 많았어요. 저는 이제 좀 부상도 좀 많았었고 좀 아픈 선수였어요. 예, 몸이 막 오르다가 몸이 오를 때 그냥 넘어지고, 네. 몸이 또 막 오르다가 또 수술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은 네. 좋은 기록? 좋은 기록. 자랑할 만한 기록? 가장 자랑할 만한 기록은 아무래도 뭐 아시아 챔피언 했던 거, 네,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던 거, 네, 제가 5번 세웠거든요. 막상 딱 경기를 끝내고 나서는 몰랐는데 끝내고 나서 이제 딱 포디움에 올라가서 그 애국가가 탁 울려 퍼지면서 이 국기가 올라갔을 때 그 뭉클한 기억은 네, 그게 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자전거 선수가 어렸을 때 됐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계기가 있었죠. 소주 마셔도 되나요? 97년도에 IMF가 딱 터지면서 전 국민이 힘들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희 집도 좀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였거든요. 그 시기에 이제 사실 이제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철이 좀 일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덜 힘드실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 이제 운동부 모집을 했어요. 게시판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뭐 사이클부 모집, 뭐 태권도부 모집. 근데 누군가를 때리는 건 자신이 없어갖고 맞는 것도 싫고. 네, 그래서 사이클부 모집이라는 그걸 보고 이제 제가 찾아갔죠. 그때 총 7명 정도가 이제 사이클 선수가 되겠다라고 왔었었는데 일주일 정도를 이제 테스트를 거쳤어요. 제가 그때 키가 14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자전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전거가 큰 거예요. 그래서 막 다리를 이렇게 해서 막 타고. 근데 자전거를 타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오로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앞만 보게 되고 앞만 봐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이 힘들고 어떻고 막 이런 생각이 좀 안 들더라고요. 네, 오로지 막 이 바람을 가르는 그 느낌이 너무 재밌고 스트레스가 좀 풀리고 이렇게 힘든 운동이었다라는 걸 몰랐을 때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이제 테스트를 거쳤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1등을 한 거죠. 타고난 그런 건 아니고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은퇴할 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은퇴가 어땠는지? 은퇴라는 게 뭐 네. 선수들한테 다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저한테는 뭔가 제2의 인생을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연습을 하다가 일주일 전에 다쳤어요. 네, 이제 트랙에서는 트랙에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제가 타고 있었었는데 한 선수가 이제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앞을 안 보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냥 확 올라와 버린 거예요. 제가 있는지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친 거죠. 그러니까 치면서 그냥 떨어졌어요. 네, 어깨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 어깨에 이제 동그란 뼈가 있잖아요. 이 뼈를 감싸고 있는 이제 관절 와순이라고 하는 이제 막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어깨가 이제 탈골되지 않도록 계속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앞뒤가 찢어지는 거예요. 앞뒤가 찢어지고 이제 어깨도 이제 골절이 2군데가 되고 뭐 근육이 이제 다 파열되고.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어깨로 떨어지니까 이 충격이 다 이쪽으로 확 가버린 거죠. 그 당시에 수술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열면 바로 이제 뼈 조각들이 막 나와갖고 그냥 그대로 그냥 붙이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서 한 3주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뼈가 굳을 때까지 계속 고정을 하고 계속 재활을 했어요. 아프지만 참고. 왜냐하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재기하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 더 지나가니까.
다 끊어진 걸 갖고 붙잡고 그래서 재활했죠. 그렇게 해서 그게 되나?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치고 나니까 언제든지 내가 이 운동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서 그냥 그만두고 싶지는 않다. 내가 준비가 됐었을 때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한 8개월 정도 이제 공백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첫 대회 나가서 다행히 포디움에도 다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천미력이야?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을 거야. 맨날 울었죠. 맨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러고 나서 일단 정상에 섰으니까 돼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네.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은퇴를 2013년도에 했거든요. 근데 2013년도 그 아시안컵이 마지막 대회였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때 태국에서 대회를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만큼. 그래서 사실 그때도 1등을 했거든요. 근데 딱 거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체전 준비를 이제 하는데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더 내려갈 일만 남았겠구나.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면 상체가 옛날만큼 못 빠져줬어요. 그러니까 다치고 나니까 사실 자전거는 전신 운동이잖아요. 특히나 상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힘을 쓰려면 받아줘야 되는데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재활을 조금 더 길게 했다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조금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 좀 누군가한테 좀 코칭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후배들 그때 막 좀 가르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막 발전하고 점점 실력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가르쳐야겠다. 좀 내가 이제 먼저 가르치려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었던 거를 이제 실천에 옮겼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서. 그래서 WCC에 간 네네네네.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그 WCC는 그 월드 사이클링 센터이고 이게 이제 외국 그 선수들, 코치들을 이제 코칭하는 그런 일을 제가 했었거든요. 네. 사실 뭐 모르니까 그냥 한 거예요. 뭔가 알았다면은 이제 조금 뭔가 고민을 했었을 텐데 못 모르니까 그냥.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었어가지고. 그죠? 뭘 모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되겠는데? 해볼까? 재밌겠는데? 그러니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데이나라는 그 싱가포르 여자 선수하고 그리고 탓이라는 이제 베트남 여자 선수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데이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 하는 코치다 보니까 막 너무나 막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잡고 막 집중 마크를 좀 했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데이나가 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편지를 이렇게 받고 나서는 뭔가 더 막 이제 막 사명감이 막 불타오르고 이 코치로서의 뭔가 방향을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이제 데이나의 부모님, 데이나 덕분에 생겼던 것 같고 또 탓이라는 친구는 이제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첫 베트남 메달을 안겨준 친구예요. 따로 이제 아시안 게임 전까지 계속 이제 집중 마크를 했거든요. 그 베트남 팀 전체를. 네. 아시안 게임 메달까지? 네네네. 대단한데. 네, 그랬죠. 선수를 하다가 가르쳐 보는 것도 재밌고 네. 그걸 또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네. 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아카데미 그립그라운드까지 만들어 버리는. 네네네. 제가 은퇴할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회에서 1등은 내가 했는데 그 스포트라이트는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 거기는 이제 뭐 기자들이 오고 막 이제 촬영팀이 오고 다 촬영을 해서 가는 거예요. 1등은 내가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너무나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막 그렇게 그 대회에 촬영원 분들도 없었고 뭔가 인터뷰도 뭔가 없었었고 근데 막 벌써 끝나고 나니까 막 2등, 3등 한 그 선수 나라에 막 기자들이 막 와갖고 그 사람들 막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꽃다발은 내가 들고 있는데 금메달은 난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되게 씁쓸한 기억으로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가 더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들은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엘리트와 그다음에 이제 그냥 동호인 분들 혹은 이제 팬들이 좀 더 가까워지려면 이제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쨌든 이런 아카데미 안에서 좀 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네. 기존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어렵긴 했지만 네. 그래도 가장 재밌었던 일? 모두 다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안 재밌었구나. 네. 버티는 거야? 네, 버텼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건강을 좀 많이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진짜 기초부터 배우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습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 이제 오시는 분들 보면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뭐 저희 그게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고 좀 몸이 좋아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이제 네 그립병원이라고 불법이잖아요. 네 그렇게 닉네임이 네. 되게 좀 저랑 오래 이렇게 좀 다니시는 분들, 좀 몸이 좋아지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로 재미를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립그라운드를 이렇게 탁 만들고 나서 코치로서의 특별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철학 그런 게 있어요? 기본부터 찬찬히. 그러니까 네, 저의 좀 코칭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기초가 잘 다져져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면 딱 리밋이 오거든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히, 네, 그리고 안전하게. 네,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선수 생활일 때 자전거 타는 것과 은퇴 후에 자전거 타는 건 정말 다른 것 같다. 너무 다르죠. 네. 아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야 자전거를 타는 게 정말 재밌구나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선수 때도 재밌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더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선수 때는 진짜 앞만 보고 막 진짜 막 침을 흘리면서 네, 막 그렇게 막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운동을 했다면 지금은 바람을 맞으면서 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좀 길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앞에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만 보고 가고 네,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이 주변을 볼 그런 여유도 없었고. 그렇죠. 선수들의 가장 아쉬운 점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라이딩 하다가 울었어요.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재밌는데 이걸 몰랐었다니. 근데 또 다른 재미가 더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내는 야외를 나가서 보니까 참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매력을 느끼면서 캠핑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캠핑 엄청 좋아합니다. 네. 캠핑은 어떻게 매력적이에요, 지금은? 제가 되게 자연을 좋아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네, 몰랐었는데 뭔가 캠핑 가서 사실 많이 뭔가를 하진 않거든요. 그냥 뭐 고기를 굽는다던가 이게 뭔가 내가 불을 피워서 뭔가를 한다는 거 이게 너무나 또 다른 재미고 네, 그동안 뭔가 취미 같은 것들이 없었었는데 이제 취미가 생긴 거죠. 저한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는 최근에 그래블이 워낙 인기도 있고 네. 또 바이크 패킹 장르도 조금씩 커지니까 그쪽도 관심 갖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네, 그래블이 하나 생겼습니다. 네. 그래블. 뭐 물론 로드, 뭐 트랙 여기에서는 제가 좀 전문가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 그래블은 이제 진짜 그린이거든요. 그린. 그래블 어린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아직까지는 뭐 그래블이나 이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래도 관심 갖다 보면은 다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지 않아요? 있죠. 저 진짜 그 바이크 패킹을 진짜 하고 싶어요. 자전거로 이제 라이딩을 하면서 텐트로 이제 피칭하고 거기서 이제 좀 자고 먹고 네, 그게 저의 하나의 이제 좀 도전하고 싶은 저의 하나의 목표. 네, 올해의 목표예요. 올해 네, 올해 안 되나요? 올해
물론 이렇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차로 가는 거, 그다음에 걸어서 가는 거, 그다음에 자전거로 가는 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네, 또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래블만의 매력이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를 정말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하셨던 네네네. 걸로 그것도 일반인처럼 한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아직도 재미있게 살 수 있는 어떤 노하우? 사실 저는 너무 그냥 자전거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약간 그런 걸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럿이 타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이제 혼자 타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데 매일매일 똑같이 타면 재미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를 좀 다르게 간다던가 아니면 속도를 좀 다르게 간다던가 같은 코스를 가더라도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거에 좀 집중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오늘은 케이던스, 그럼 케이던스를 계속 유지하도록, 케이던스를 유지하려면 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기어를 계속 변경을 해야 돼요. 그럼 기어 변경을 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뭐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뭐 속도에 맞춰서 그 또 속도를 맞추려면 뭐 여러 가지 또 테크닉을 막 또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코스지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본인의 경쟁 상대는 본인이라고 내가 했었던 것들을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들이 생기시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가 좀 탄탄하게 있어야 돼요. 네, 기초 탄탄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자전거를 안 타면 되게 다시 자전거에 올라가기까지가 너무나 좀 두렵고 무섭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전거라는 게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안 타면 다시 그냥 리셋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얼만큼 안 타야 리셋이 되냐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보통 5일 이상 쉬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5일 이상. 자, 일주일 쉬었다, 완전 2주 쉬었다가 완전 리셋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심장계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이제 주 2회 정도는 이제 운동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날이 좀 풀리고 나서 3월, 4월, 5월 달까지 자전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달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움츠려 있다가 이제 밖에서 라이딩을 시작하시면 너무나 이제 막 신나시니까 이제 이 아드레날린이 이게 주체가 안 돼요. 네, 사실 물론 재밌고 막 신나는 것도 다 알지만 그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네, 안전장비 잘 착용하시고 네, 무조건 이제 조금 텐션을 조금만 가라앉히셔서 이 주위를 조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안전하게 라이딩이 가능하니까요. 네, 모두 안전 라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자주 봬요. 네, 올해 활동을 많이 할 예정이라.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안녕.